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은 평가 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장경보험 공지사항에 우리 2022년도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가 이제 공지가 됐길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항상 질문을 주실 때 혼동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평가 기준과 이 모니터링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기준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 평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근데 또 이게 기관에서 준비하실 때는 또 평가도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모니터링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2022년도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가 진행이 되고요. 자가진단도 이제 해보실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뭐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죠?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평가도 정지해 있는 상황에 모니터링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뭐, 정상 일상생활로의 복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럼 일단 평가 문제라도 정상화 시키고 나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시 방법은, 공단 직원이 대상 기관을 당일 방문해서, 우리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라서 인력 현황에 맞추며 서비스 내용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모니터링이 무서운 거는, 우리 평가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평가는 재평가를 받거나 나중에 인증받을 때 재인증 시에 재인증이 불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나가가지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도점검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 생각에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나중에 현지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절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제 공단에서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답인도 질문에 대한 정리해 올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2022년도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 답인도 Q&A 질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많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뭐 공통사항에 보면 코로나 관련 한시적 장기형 급여 비용 산정 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하여튼 평가가 됐든 우리 모니터링이 됐든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 적용 지침이 우리가 항상 발표가 됐죠. 십몇 차까지. 그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이 한시적 적용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아니지 않냐라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니터링 장기형 기관 방문 날짜를 사전에 안내를 하나요? 당연히 사전 날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 전일 또는 당일 아침에 유선으로 방문 안내한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전화 오면 기관이 가끔 저희 거래 전화 옵니다. 현지 조사 나온다고. 현지 조사가 아니라 모니터링이라고 모니터링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 조사 때 또 우리 많이 질문하는 게 우리 센터장이나 시설장님이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화면에 보시니까 위임장을 작성해서 종사자, 직원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평가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평가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거래처 중에서 한 센터장님이 상을 당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평가가 내일인데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평가가 전화를 했대요. 내가 상을 당해서 평가를 내일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평가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센터장님은 없어도 되고요. 직원이 있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절대 정지는 없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조사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뭐 종사자로 위임장에서 어떻게든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장기형 기관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전월에 급여비용 가산 결정을 받은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입니다. 보셨죠? 가산을 받은 기관입니다. 전년도에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서비스 모니터링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가진단 안 한 기관 먼저 나오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질량상 도움이 되므로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매월 하라는 거고요. 모니터링 실시월 자가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점수를 비교하여 매뉴얼 마지막 지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진단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 번거롭게 해놨네요. 그죠? 번거롭게 해놨습니다.
자가진단 실시했는데 실수로 전산 입력을 잘못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자, 수정이 불가능하답니다.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현재 상황에 대한 건데 저라면 자가진단을 하실 때 웬만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입력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내가 거기다가 나 이렇게 못해요라고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번 뒤를 상상을 해보세요. 아, 여기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빨리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겠다.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해주신 게 좋아요. 우리 평가에서도 예전에 서비스 만족도라는 평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기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개선 항목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랬더만 우리 FM대로 하신 기관들이 뭐냐면 그 만족도 조사 대부분 정말 FM대로 체크하다 보니까 다 잘못되게 뭐 보통입니다. 그렇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오셨어요.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다 매우 잘한다로 해놓으시고 그죠? 한 3개 정도 항목만 좀 그렇다 해가지고 다 잘하지만 얘도 잘하지만 얘가 조금 미흡하다.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또 한번 다빈도 질문을 볼까요? 서비스, 자,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자, 보시면 되고, 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하는데 대상기간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자가진단은 실시월이 전전월 수가 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간이 대상입니다. 즉, 해당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가산을 안 받고 계시다면 대상기간이 아니다는 거, 자가진단은 안 하셔도 돼요. 가산 기간만 자가진단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2번도 11번과 같은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우리 시설 쪽인데요. 볼게요. 이런 것도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시니까 충분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주간보호인데요. 송영시 때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런 것도 연락제기로 인정한다고 나오는 거고요.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화 기간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 차량에 비치해주면, 이건 뭐 평가 때문이라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인데, 한 주에, 이거 질문들 많이시잖아요. 맞춤형.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에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 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특정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을 판단해 우수로 적용합니다.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특정 주에 한 번만 제공하시면 우수 판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 주에 2번 해야 되는 형태다. 그러면 그 종류는 달리하셔야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문양 우리에서 사회복지사 가산 배치인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한시적 산정 지침에 따라 방문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 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도 인정하나요?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로 한시적 지침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됐든 평가가 됐든 그 항목은 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유선으로 지금 유선으로 하라고 있죠.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변경된다면 그때부터 유선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또, 다빈도 Q&A 또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한 달에 하루라도 야간, 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에 반드시 급여 제공 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월중 단 하루라도 야간, 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는 급여 제공 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심야가 아닌 시간에 급여 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는 급여 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문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방문 상담 소요 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해야만 우수로 적용해요. 이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가서 몇 분을 면담을 해야 되느냐. 그죠? 20분 이상인 경우를 우수로 판단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 방문 모두 상담 시간을 보지 않고 우수로 적용합니다. 지금 코로나 한시적 산정 지침 때에는 시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다면 무조건 20분 이상은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점은 알고 운영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코로나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 상주 시장 경우 수급자 서명은 생략하나요? 예, 생략 하셔야죠.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생략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통화 녹음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마지막 질문 볼게요. 코로나19 산정 지침을 반영하여 박문영 사회복지사 가산 배치 인정 특례 적용으로 유선 상담 시에도 제공 시간이 상담을 해야 하나요? 네, 유선 상담 시도 지급해 준 시간 중에 상담이 이런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질문들 많은 것들에 대한 답변을 공단에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질문들 내용 정리해 보자면 뭐냐면 첫 번째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네, 코로나 때는 뭐다? 코로나 한시적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된다. 코로나 한시적 지침은 뭐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유선도 인정한다. 단지 유선으로 전화를 할 때는 최대한 서비스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현재는 시간에는 상관이 없다. 전화만 하면 된다. 또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서명은 필요 없다. 이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진행이 되고 우리 기관에 1년에 한 번은 나온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통보를 해주냐?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불같이 한마디로 평상시에 어느 정도 하고 있냐를 보기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불이익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현지에서 나온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조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가진단은 가산을 하고 계시는 기간만 적용하되 그거에 대한 적용 기준은 전전월에 우리가 가산으로 지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가진단을 필수로 매월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제 기준으로 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모니터링 매뉴얼은 나중에 모니터링 매뉴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가 매뉴얼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모니터링 매뉴얼을 한번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가랑 기준이 달라요. 평가랑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혼동들이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항상 평가 기준대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불이익 개념이 없어요. 지도 점검 앞으로 이렇게 해라. 뭐 단적인 예가 사회복지사 가산업무 수행일지 있죠. 우리 가산업무 수행일지 모니터링 할 때는 다 수기를 써야 된다 그래요. 모니터링 조사관들이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평가에서는 전산을 해도 인정을 해요. 평가에서는 컴퓨터로 쳐도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수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세밀한 게 좀 달라요. 그래서 혼동들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합니다. 그냥 위에 어르신들의 질병 상태 이런 거는 컴퓨터로 치시고 하루 20분 이상 면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수기를 써라. 수기를 써라. 그럼 평가에서 일단은 인정되고 불이익 없고 감점 없고 모니터링 조사관이 나오면 왜 이거를 이 부분을 전사를 했냐 그러면 평가관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라고. 어쨌든 모니터링보다는 평가가 상위예요. 그럼 상위 기준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그잖아요. 니네 모니터링 그걸로 해가지고 상위 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책임질 거냐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라고 저희 거치들이 말씀을 드려요. 문제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은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내서 매뉴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도 장기형 서비스 모니터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월부터 주의하시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가나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해야지. 평가는 멈춰야 되는데 무슨 모니터링입니까? 모니터링도 뭐 말은 4월 1일이라고 했지만 시작은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이런 정보도 제가 꼭 필요한 것들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